예, 오늘 양지수 보면 코스닥은 0.3%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까지 상승을 하다 종가에는 0.4%까지 좀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지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닥은 특별한 추세는 없어요. 네, 누가 많이 사고 많이 팔고 뭐 그런 추세는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뭐 공정업체라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좀 올라줬고요. 그 급등들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여기가 공급사가 어딘지 공시가 안 됐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이제 공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하고 우리하고 좀 일을 한다. 그래서 22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용후에 몇 배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X에다가 삼성이 테슬라 그 관련된 차세대 칩 제조를 맡겼다. 그래서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22조 7천억 규모고 매출액의 7.9%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총 기간은 8년하고 8년 5개월이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은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설계를 마친 AM5 칩은 TSMC가 초기에는 대만에서 이후에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투자 규모도 이렇게 늘렸잖아요. 59조씩이나 2배 이상 늘려서 미국 시장 공략에 칸을 빼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23년 5월에 또 테슬라 경영진까지 이제 만나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쪽, 뭐 장비부터 해서 소부장들, 기아의 반도체 설계, 여기 이제 설계업체죠. AI 반도체 재료 부품,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전공장, 소공장, 뭐 이렇게 다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랑 오늘의 메인 테마는 뭐니 해도 반도체긴 한데, 근데 요 몇몇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줘서 한 6% 이상 지금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로 단타를 친 적은 처음인데, 뭐 크게 먹지 못했지만 단타로 좀 수익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요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오늘 강했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거의 이제 건설 종목은 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필수의 섹터라면 2순위는 이제 전력 설비, 지금 산일전기나 효성주목, 오늘 같은 경우도 10몇%씩 그렇게 슈팅을 많이 줬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이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많이 좀 올라줬죠. 그래서 하나오션하고 오늘은 자, 오늘 매매한 거 보면은 하나오션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시간에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1점 몇 프로 정도 해서 수익을 좀 취했는데 큰 수익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제 그쪽에만 몰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면 관련된 주들이 또 급락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고기 미트박스라든지 어떤 전력 설비주들 내지는 이제 조선이나 자동차나 그쪽에 이제 수급이 또 쭉 빠지면서 아마 다른 섹터로, 새로운 섹터로 아마 이동을 할 텐데, 그 이전까지는 좀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자리들이 오늘도 또 올라줘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 매수보다는 조금,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나올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반도체 장비 쪽을 보시면, 상위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보면, JNB, 코미코, 워트가 있죠. 자, 여기 볼게요. 제가 반도체 장비 쪽 JMB, 토미코, 왁츠. JMB, 자, 보시면 348억, 그리고 토미코도 지금 458억이 들어왔죠. 120선 임대돼 있고, 그리고 워트도 470억, 약 500억 정도가 안 돼요, 채. 본캐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 업체들은 코아시아, 상한가,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네베스 아크 정도 되는데, 자, 코아시아, 크는 코아시아는 지금 100이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여기 전고점을 넘긴 했는데, 한 달 불과 하나 붙었죠.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천억이 안 터졌고요. 그러니까 천억 들어온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전공정 후보, 그러니까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단에서 지금 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억 이상 터지면서 특정 공정단에 어떤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인 어떤 주도주의 출현은 없었다는 것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상승들은 잘 해줬죠. 자, 난데베스, 아크 같은 경우도 자, 83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AD 같은 경우도 자 하나 붙었는데 그중에 얘가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터졌고 정고점 현지 너무 써줬잖아요. 이 보시면 저고점이 그냥 이 정도 되는데 지금 23,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너무 섰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도체 쪽이 내일도 다시 이제 또 레벨을 벌인다면 그걸 이제 포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하나를 여기 좀 추가를 해줬어요. AD 테크놀로지. 네, 이렇게 좀 추가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흐름 FS 아크까지 받고 AI 반도체는 지금 코아시아 가온칩스 태성. 자, 코아시아 받고 가온칩스는 자 730억. 그리고 여기 매물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가 차라리 관종으로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태성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은데 금액이 이제 천억이 잘 안 터지죠. 네, 여기도 보시면 천억이 잘 안 터지는 종목이고 제외하고 반도체 재료 쪽에도 FST, 솔브레인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자 FST 자 214억 그리고 솔브레인 426억이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아이고 ENF 테크놀로지 보시면 지금 200억밖에 안 터졌죠. 그러니까 상승만하고 대금은 많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반 섹터가 다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테슬라는 그래도 2천억 이상이 터지면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업체예요. 삼성전자의 제품을 직접 이제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하는 업체거든요. 두산 테슬라를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월 상한가는 들어갔고 대금은 2,180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테슬라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넷패스 미래산업 이렇게 있는데 성승률 차이가 너무 많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설계 쪽에 가온칩스, 퀄리타스, 텔레칩스 있는데 퀄리타스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게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가온칩스랑 퀄리타스 보시면 가온칩스도 지금 739억이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270억이죠. 그러니까 채 1,000억이 터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내일을 벌린다면 거기서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져서 옥석가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거래대금 터지는. 그래서 그럴 때 내일 정도에 아마 반도체가 아마 찐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위한 어떤 대금이 들어오고 주부들이 입성을 뭐 한다 그런다면 이제 주도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고 자 그래서 추가할 종목은 뭐 별로 없습니다. 효성하고 산일전기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정중공업하고 자 산일전기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근데 자리가 너무 높아요. 트레이딩하기가 좀 까다롭죠. 많이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조선 쪽이 오늘 좀 좋았는데 한라 IMS, 하나오션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하나오션하고 두산의 에너빌리티를 두 개를 이제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좀 20선을 깨고 또 내려왔고요. 그래서 59,000원을 다시 한번 요 박스권 하단을 트라이를 한번 할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갭으로 뛰어가지고 신고가를 이 전고점을 트라이를 해줬습니다. 월드 요것도 넘어서서 넥스트에서는 1% 정도 더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나줬고요. 이걸로 상황이고 그래서 뉴스들 보시면 뭐 테슬라의 23조 위탁 생산 계약 수주한 거 그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선업 관련돼서는 지금 뭐 이제 협상 카드로 이걸 이제 내릴 수 있다 해가지고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조선업은 우리가 미국한테 줄 거잖아요. 네, 기술력이든 투자든 조선 쪽이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요? 미국하고 중형 컨테이너선 공동 제조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 현재 이제 필리조선소를 매입을 했었죠. 이런 게 좀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도 협력을 위해 적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조선 관련된 뉴스로 조선 쪽이 조금 좀 떴었고 그리고 지금 전화기 관련돼서도 효성수고 또 기존에 나온 뉴스가 있잖아요. 실적 이슈에서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서상총 영업이익이 400억 원을 돌파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양봉나무님이 올려주신 뉴스 중에 보면 저 정부에서 GPU 2.3만 장을 확보하는 사업에 참여사로 네카오와 NHN을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요 중에 네카오가 NHN이 가장 물량이 많고요. 7,600장, 7,600장이고 카카오가 2,400장,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2,200장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시간에 별로 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NHN만 한 16%가 올랐더라고요. 16%. 그래서 NHN을 이렇게 하루짜리 이슈 추가를 해줬는데
지금 정고점이 19%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먹을 폭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좀 보시다가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거래대금 수준이 나왔을 때만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너무 이 넥스트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16%나 올렸거든요. 네, 넥스트에서만 지금 16% 올랐어요. 이 넥스트를 보시면 통합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끝나고 나서 6% 올랐어요. ADT 가파르게. 그러니까 요거를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장 감안하면서 예, 또 다른 어떤 주도 테마가 나타날 때 그거를 기다리는 게 더 좀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막 이제 뭐 추격 매수하고 이제 장에 뭐 대들기보다는 좀 수용하면서 지금 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거래대금이 지금 추세가 어떻고 지금 주도 섹터가 오늘은 어떻게 흐르는 거나 그렇게 좀 장을 판단하면서 천천히 매매는 안 해도 좋으니까 조금 장을 이런 장도 있구나 하면서 좀 겪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매매를 안 할래다가 하나오션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뻔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왔었고 외국인하고 비관형 프로그램 하고요. 그러니까 양매수잖아요. 프로그램을 동반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가 없었다면 아마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오르는 걸 아침부터 보긴 했는데 뭐 개인적인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가벼운 종목들이라서 또 대금이 기존에 안 들어왔잖아요. 천옥도.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기가 좀 까다로웠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주다 지선님이 챙겨주시는 이 자료를 좀 보면 천억 이상 쪽에 이제 못 고른 종목이 있는지 보면요. 테슬라는 이제 관심 종목이고 그리고 AG 테크놀로지 요거 하나 추가를 했고 다 나머지는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 이제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 이슈 여기도 그렇고 다 테슬라 이슈고 효성종목 기존의 관종이고 산일정기 관종 추가했고요. 뭐 그다음 천억 이상 터진 게 없어요. 하나오션도 기존의 관심 종목이고 그 시간 외에서도 지켜볼 만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 등락률 3%에 거래대금 10억 이상 터진 게 의미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10억 터진 게 NR류밖에 없는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거래대금 뭐 2억으로 뭐 3%를 올리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자사주 소각으로 이제 3% 정도 오른 거고 선지는 200만 원으로 누가 3% 올려놨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죠. 얘 같은 경우 5,500만 원으로 3% 올려놨고 뭐 스테이블 기반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대요. 이니텍은 뭐 1,500만 원 가지고 이프 올려놓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추가를 할 만한 종목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두산 테스마, 반도체에서는 이 정도만 좀 추가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추가한 건 산일전기 정도 오늘 산일전기 이 정도만 좀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시평론가는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별 매매 관점. 저거를 자, 보시면 삼성전자는 뭐 얘는 모니터링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NHN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에서 16%나 올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고점 수준이 지금 35,000원, 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2% 먹겠다고 잘못 뛰어들었다가 막 4%, 5%짜리 우봉을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위험하니까 요거는 이제 추가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하려면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월봉상의 윗밥습관의 하단 가격인 7만 원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 본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서는 잠깐 깨면서 개미를 털었지만 다시 10만 원대까지 올려줬고 다시 7만 원 가까이 왔지만 7만 1,500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10만 원대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7만 원을 지지를 해주면 얘는 다시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로 지금 관세 협상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세 협상 경고가 끝나면 얘는 또 하락을 해서 여기 7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신 다음에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간략하게만 단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손절선은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내일 또 이제 좀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하고 시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상바닥 이러고 올라갈 때 요 눌림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놓는 매매를 흐름은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자 얘는 이제 27.89%까지 예, 넥스트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2% 정도 오른 거네요. 26%에 끝났는데 27.8 보니까 1.2%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내일도 강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원로 수준이 지금 거래 링수이 600억밖에 안 돼요. 자, 얘는 600억만 터져도 15% 이상 나오는 애네요. 예, 내일 600억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CP 같은 경우는 NHN이 시간 내에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요거 때문에 얘도 덩달아서 오른 것 같아요. 얘도 스테이블 코인 흐름으로 이제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5%까지 뺐는데, 지금 보시면 1.5% 정도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1.95%까지 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뭐 정고점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어떤 골기업, 포괄적인 어떤 레이아웃에 대해서만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팀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양당에서 28일하고 31일에 다시 한번 이제 세부 법안을 또 이제 발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31일 31일이면 아직 좀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정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당분간은 뭐 중단은 거듭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신다면 20선 위에서 놀고 있다면 스윙으로 적합한 어떤 섹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입선을 크게 깨지 않는 한 얘는 이제 낮은 자리에서는 이런 박스권 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기존 거래대금이 2천억이기 때문에 이제 분봉상에서 3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흐름페이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줬죠. 1.5%까지 올랐으니까 내일도 20선 위로 20선 가격이 지금 74,000원이에요. 7만 원을 돌파해서 요 위에서 놀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페이 같은 경우는 자 73,000원이면 정고점 수준이네요. 여기가 73,000원이네. 여기가 7만 원.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줘야죠. 여기를. 자, 앞전에 요 부분에서도 73,000원을 지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 73,000원 돌파를 하면 요 지지받던 요 구간이 중요하죠. 요 지지받던 구간으로 올라오면 또다시 큰 슈팅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위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지지받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이 지지대를 깨버리는 순간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요 지지대를 다시 깨고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순간 올라와서 지지받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순간 얘는 이런 형태의 절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지대가 중요하거든요. 앞전에 요 지지라인, 그러니까 그 지지라인이 얘는 73,000원이다. 그래서 73,000원을 올라타면 그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윗골을 달고 있어요. 이날 21일부터 지금 26%, 목요일에는 21%, 그리고 금요일에는 18%, 오늘은 17%, 계속 지속적으로 슈팅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기대해 볼만 하겠죠. 왜냐면 동들이 요 1, 2, 3, 4, 5, 6, 7, 8, 9, 10, 11, 2주잖아, 2주. 2주 동안에 최고 종가예요, 최고 종가. 최고 종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종가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최고 종가기 때문에 얘도 내일은 좀 유심히 지켜보셔도 이제 좋을 애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닉스는 지금 최고 종가로 끝났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좀 이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동양철관. 자, 카카오페이는 73,000원 주의하고, 그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지금 2,040원. 지금 보시면, 자, 전고점이 2,000원이죠. 2,040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하면 요 위에서는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2,040원을 돌파해서 올라갔던 경우는 이제 끝나줬잖아요. 끝나줬고 시간에서도 0.49% 정도 올라줬고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6% 정도 달긴 했는데 상승폭이 한 12, 3% 정도 되는데 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좋아요. 2,500억이나 터져줬어요. 2,500억.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늘도 10% 가까이 상승을 해준 거고요. 내일도 얘는 이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트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를 올려놨죠. 어제보다. 이게 음봉 윗골이긴 하지만 종가를 올려놓고 거래대금도 1,000억씩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근데 시간에서는 한 6%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자, 정고점 41,500원 3% 정도 남았는데 여기 매물 흡수로 보이는 이런 도시 형태 봉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3,000억이 터져줬습니다. 얘는 이제 6,0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6,000억이 터져야 10% 상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 상승을 바라보고 이런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억이 터질 때만 얘는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단기가 관련 요구가 이제 요날 떴잖아요. 7월 25일에. 그래서 좀 상승이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그러니까 회전율 여기 보시면 뉴스 시장을 보시면 하이스트에 단기가일 정도 들어가는 예고 들어왔는데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변동성이 이 기준에 달하면 이제 단기가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슈팅을 한번 주게 되면 단기가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고 공시하고 같이 뜨면 좋은데 경고 공시가 안 뜨고 달기호일만 떴습니다. 단알. 자, 단알 같은 경우도 1.3% 지금 0.6% 정도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내일에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공업도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슈팅들을 주고 나서 하루 횡보를 하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 시장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하루 더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든 아래든 이렇게 방향성이 나올 텐데 1200억이 나오면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때 보시면 되고요.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하나인지는 얘도 하루 지금 횡보를 했다고 보이네요. 네, 5일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고요. 자, 여기부터는 기존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그리고 LIG 넥스원부터는 좀 삭제를 할게요. 여기 LIG 넥스원이 아니고 저 D&D 파마텍부터 D&D 파마텍 여기 삭제하고 BHI도 투자 정보 종목 예고가 떴습니다. 예, 투자 정보 종목 지정이 돼버렸죠. 일단 얘는 지금 10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 이하로 줄었죠. 그러니까 얘도 삭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예, LIG 넥스원을 좀 남겨두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뭐 계속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여름철 이 시즌에는 예, 휴가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휴가들을 많이 가게 되고 주식시장에 좀 모여있던 자금들, 뭐 여기 들어가 있던 자금들을 많이 빼서 뭐 다른 데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잠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간은 또 주포도 휴가는 다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상반보다는 하방으로의 변동성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역대 7, 8월에 아마 그 주가 지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좀 잘해야지 횡보를 할 거예요 아마. 잘해야지 횡보를 하고 거의 다 이제 하방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질 텐데 예, 매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내가 매년 여름에 큰 돈을 번 적이 없었구나 하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본전만 해도 잘 한다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 보면 날이 너무 더운데 지금 한 39도 뭐 서울 경기가 그 정도 기온까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어떤 상황인데 뭐 에어컨을 안 틀면은 잠이 안 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제도 선풍기만 찌고 잤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좀 틀고 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하루 못 자면 몸도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사고 판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도 보면 사이 판단이 잘 안 돼서 안 들어갈 자리에서 막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도 이제 막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쪼록 여름이고 너무 덥고 지금 뭐 열대야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건강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좀 뭐 꼭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뭐 7월 말부터 한 8월까지의 기간은 조금 내가 가진 걸 지키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때까지 나를 가다듬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